그동안 나왔던 종목 이슈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종목 파인더 함께 하시죠. 첫 번째 종목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증권주 상승 랠리 더 즐겨도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증권주가 그야말로 거침없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주요 증권주들 연초 대비 평균 60% 이상 플러스 했습니다. 업종 전반으로 상승 요인 좀 짚어보자면 일단 코스피 5천 공약이 핵심 모멘텀이 되고 있죠. 밸류업 정책의 연장선으로 꼽히면서 증권주의 힘을 제대로 실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 추가 경정 예산에 따른 유동성 확대 기대감도 한껏 올라온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을 했고 자본시장 규제 완화 등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 전반의 실적 기대감까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상승 랠리가 더 이어질까라는 고민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신증권에서는 이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대형주 중심의 무차별적인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 축제를 당분간 즐겨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구조적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건도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지수 5천 달성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겠죠. 이러한 점들 언급이 되고 있고 증권사 실적의 변동성도 완화돼야 할 것이고 트레이딩 실적의 회계 투명성 제고 등도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신증권에서는 최선호주로 한국금융지주 유지하고 있고요. 또 신규 추천주로 키움증권을 제시했습니다. 거래 대금이 폭증하고 있는데 최대 수혜주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키움증권을 최대 수혜주로 꼽기도 했습니다. 오늘 증권주 상승 랠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된 키움증권이 10% 가까이 뛰고 있습니다. 191,700원까지 1,700원까지 올라왔고요. 신영증권과 하나투자증권도 8%대 동반 강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한양증권과 대신증권까지 증권주 전반에 빨간불이 켜져 있고요. 오후장에도 시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카카오 그룹주가 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카카오 프렌즈가 이렇게 활짝 오늘 웃고 있는데요. 추경을 집행하는 이 유동성 확대가 기대되면서 결제 관련 시장에 대한 또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에 카카오의 커머스 매출이 성장세가 기대된다라는 증권가의 낙관적인 분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 거래 확대 등으로 지난해 4분기 첫 분기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서 1분기에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증권사들의 상승세와 좀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가운데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수혜 기대감에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죠. 새 정부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움직임이 커져가고 있고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는 지난달 말에 신세계그룹 간편 결제 서비스 쓱페이 그리고 스마일페이를 인수 추진하면서 주가 한 차례 급등했던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대주주인 중국 알리페이와의 제휴를 통해서 다양한 해외 사업 확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새 정부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다면 이런 핀테크 플랫폼주가 다시 달릴 수 있다. 확실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주의 흐름 한번 지켜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성장주 쪽으로 기대감 많이 쏠리고 있고 카카오는 그동안 또 많이 쉬어갔던 만큼 시세 크게 분출해주고 있는데요. 13% 넘게 뛰면서 54,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대 양봉 그리고 있고요.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카카오페이 여전히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10% 이상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28,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골드만삭스에서 한국 증시의 투자 의견 상향했는데 우리 수급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만한 재료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우리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 마켓 웨이트에서 비중 확대 오버웨이트로 끌어올렸고요. 코스피 목표 지수 역시 2,900포인트에서 3,100포인트까지 크게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투자 의견 상향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꼽히고 있는데 대선 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점 강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AI, 바이오, 방산 등 전략 사업의 대규모 재정 투자 계획을 포함한 성장 중심 정책이 기대된다라고 짚었습니다. 자본시장 개혁 기대감도 높은 데다가 여전히 최근에 좀 오르긴 했지만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외국인 보유 비중도 낮다라는 점을 또 강조를 했고요.
원화 강세 추이도 이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섹터별로는 반도체 쪽이 하반기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또 짚기도 했습니다. 반도체주는 우리가 꾸준히 정부 들어서면서 지켜봐야 할 섹터로도 계속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에서도 이렇게 동반 강세의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페스, 해성 DS와 같은 장비주들의 흐름 굉장히 돋보이는데요. 두 자릿수대 오름세 이렇게 포착이 되고 있고 HPSP도 5% 이상 오르면서 24,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리노공업과 SK하이닉스도 2%대 높은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일봉 흐름은 파란색 음봉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짚고 가야겠습니다. 한중 관계 회빙 기대감에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결국 다시 썼습니다. 실용주의 외교를 내세운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군필 BTS 완전체 카운트다운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BTS 멤버들이 줄줄이 만기 전역을 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6월은 BTS의 데뷔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2주 동안 열리는 BTS 페스타가 현재 개최되고 있고요. 또 제이홉의 월드 투어 콘서트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이틀간 또 피날레 공연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 공연이 솔로 BTS 멤버 중에 처음으로 국내 솔로로 스타디움에 입성하는 공연으로도 의미가 또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가 리스크 요인도 있기는 합니다. 일단 방시혁 의장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에 휩싸여 있는 상태죠. 안팎으로 뒤숭숭한 분위기 나타나고 있고요. 음악적인 롱런을 위해서는 팀 컬러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BTS 팬덤은 여전히 건재한 상태이죠. 이러한 군필 BTS가 이제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주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상승 분위기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이브는 5%대 오름세 유지해주면서 30만 원 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초록뱀 미디어와 같은 미디어주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5%대 동반 강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CJENM도 4%대 오름세 보이면서 7만 원 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요. JYP 엔터와 SM도 동반 2에서 3%대 견조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터주 한한령 기대감도 함께 품고 있는 만큼 이번 주 흐름도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이슈 그리고 주가들의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한 의견 증권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SK증권 서용훈 차장 연결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특징주들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 어떤 종목 주목해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는 대한전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 흐름입니다. 정부 에너지 믹스와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수혜를 입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오늘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전선주들의 상승세가 동반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이제 신재생과 원전 어떠한 정책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해적 케이블이라든가 좀 전선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와 더불어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오늘 대한전선의 상승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추가적인 흐름들도 좀 기대해 보실 자리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카카오페이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오늘 카카오뱅크나 카카오 관련된 종목들, 카카오 그룹들이 모두 동반 상승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선임에 따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블록체인 관련된 기업에서 좀 근무했던 이력이 좀 부각되면서 이와 관련된 수혜가 좀 예상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핀테크 발행 주체 기업들이 은행주와 더불어서 이렇게 동반에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 카카오 그룹주들이 동반해서 좀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저점에서 바닥권에서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기관 수급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특징주 흐름 함께 점검을 해봤고요. 이 밖에 종가 베팅주로 넘어가서 종가에 베팅해 본다면 어떤 종목 골라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종가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유비케어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은 정책과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강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으로서 유비케어 여전히 좀 추가 상승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병의원에 들어가는 EMR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원격 진료 관련된 모멘텀과 더불어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전면 허용 이슈가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스권 돌파 기대감을 좀 갖고 진행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종가 베팅주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서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GCM보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이널 샷이 포착한 오후장의 특징주 15개 화면에 띄워볼까요?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도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만큼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앞서 카카오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룹주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고요. 이 안에서 박근호 이사는 어떤 종목을 또 선택해 주셨을지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골라주셨어요. 10% 가까이 지금 뛰어가고 있고 현대차 네. 그룹주 안에서 흐름 굉장히 돋보이는데 어떤 일입니까? 일단 언제서부턴가 이제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이제 디커플링 된 지 좀 오래됐죠. 오늘 이제 현대모비스가 오르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제 표면적으로는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신정부 들어서 미국과 관세 협상이 좀 빨라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해상으로 많은 물동량을 운반을 해야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해상 운임도 지금 안정화되는 게 어떤 뭐 주가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제 지주사겠죠. 지주사. 지주사. 그렇죠. 현대차 그룹의 이제 실질적인 지주사가 이제 현대모비스인데 네. 일단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 이런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해서 가장 우려감을 나타내는 게 아무래도 관세다 보니까 이 관세 부분을 이제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고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고 사실 관세의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수출을 할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관세를 내냐 하면 물론 국경을 넘어갈 때 관세를 냅니다. 어떤 상품이든지. 근데 수입하는 업자가 관세를 내는 경우도 있고 수출하는 업자가 관세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관세는 대부분 수입을 하는 쪽에서 관세를 냅니다. 그럼 현대모비스의 부품들을 수입을 하는 건 어딜까요? 뭐 현대차 미국 법인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자동차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이 수출할 때 관세와 관련돼서 이제 계약을 할 때 단서를 다는데 나는 우리 공장에서 만들어 놓으면 니네가 가지고 가라. 아니면 난 공항까지만 갖다 주겠다. 아니면 내가 니네 나라 공항까지 갖다 주겠다. 아니면 니네 나라 공장까지 내가 배나 비행기로 날려서 갖다 주겠다. 누가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관세를 누가 이제 물게 되는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그 EXW라고 해서 오늘 기사는 EX2라고 나왔을 거예요. 그 오타인데 EX2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EXW인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우리나라 공장에서 물건만 만들어 놓고 이제 미국에서 수입하는 쪽에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관세와는 사실 물동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그건 영향은 있겠습니다만은 관세의 영향은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기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죠. 일단 현대모비스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뭐 나쁘진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만 좀 내고 있지 저 어느 서프라이즈는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의 그 실적 기대치에 계속적으로 부합하는 실적을 내는 것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약간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생산을 하고 거기서 생산된 자동차를 미국에 어느 정도 판매를 하는지가 사실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1분기까지 이제 메타플래닛 아메리카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좀 약간 실적이 좋진 않았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게 이제 2분기 넘어서 3분기, 4분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메타플래닛 아메리카의 부품이나 아니면 AS 부품들, 이런 핵심 부품, 이런 부품들이 이제 실적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그냥 기정사실이다라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제 현대모비스가 지주사 입장에서 승계를 지금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죠. 지금 정몽구 명예회장이 물론 뭐 썰이긴 합니다만은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한테 이제 현대모비스 어떤 지주사를 먼저 좀 승계를 해줘야 되는데 정의선 회장이 지금 현대모비스 지분이 0.3%밖에 안 됩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완전히 장악을 했지만 지주사 입장에 현대모비스는 지금 정의선 회장이 0.3%로 굉장히 작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승계가 되느냐에 따라서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다른 데로 좀 상당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나리오도 한번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까요? 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도 오늘 나쁘지는 않은데 사실 현대자동차는 올해 1년 내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기 내내 1분기, 2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나름대로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에 비해서 주가는 견조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중간에 한번 4월 달 전후에서 관세와 더불어서 우려감으로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관세의 영향이 거의 없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수급이 될 것 같은데 외국인 수급은 좋아 보이고 기관 수급은 나빠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사고 있는 외국인 수급은 조금 더 매수를 강화를 하고 있고 지금 팔았다가 살짝 이제 매수 쪽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기관 수급도 오늘 잘 나오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정리를 하면은 실적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정의선 회장 승계 과정에서 현대모비스도 한 번 정도 어떤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관의 수급이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고 또 관세 리스크 우려를 가져가기보다는 지금은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개선에 주목해 볼 때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카카오페이 오늘 뭐 거의 주인공이에요. 네.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가지고 네, 상한가 맞습니다. 풀리지 않고 있는데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한다라는 소식이 강력한 네. 모멘텀이 돼주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도 좋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네, 그때는 이제 뭐 쓱페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됐었는데 그 부분들도 지금 뭐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뭐 시장에서 다른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네.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잠깐 브리핑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거래량이 200만 주가 좀 넘었는데 상한가 잔량이 한 30만 주 후반 정도, 한 37만 주 정도 쌓여 있는데 뭐 나름대로 지금까지 계속 좀 뭐 버티고 있는 것은 뭐 수급이 굉장히 좀 압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상한가를 가서 한 5만 원이 좀 안 되죠. 4만 9천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장 당시에 잠깐 올렸다가 계속적으로 떨어진 기업이 있기 때문에 상장하고 나서 잠깐 시장에서 주목받았을 때 41만 원도 21만 원도 찍었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400% 정도 올라가야지 이제 그쯤에서 상장 초기 때 사신 분들은 이제 본전이 올 텐데 제가 가장 지금은 이제 테마겠죠. 뭐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뭐 실적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누가 있겠어요. 미래의 기대감, 그다음에 뭐 단순히 테마긴 한데 저는 테마주를 얼마나 길게 갈 수 있는 테마인가 아니면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는 테마를 구분을 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업데이트가 가능한 테마인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가장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남북 테마들, 이전에 남북 테마들 2000년도 중순이나 후반 때 10년도, 한 7년도, 8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냐 하면 테마가 계속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뭐 남북 회담, 뭐 북미 1차 회담, 2차 회담, 3차 회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테마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일단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카카오페이와 더불어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엮여 있는 테마는 저는 짧게 끝날 테마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 이제 초대 정책실장으로 뽑히신 김용범 실장 이분이 왜 이제 거기에 임명됐는지를 우리가 이제 뭐 기사로 많이 접하긴 하셨습니다만은 이 스테이블 코인 쪽에 어떤 정책에 관련된 드라이브를 상당히 세게 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주가에 녹아들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실적은 그래도 살펴봐야 되겠죠. 실적은 살펴봐야 돼. 24년도의 실적이 원래는 흑자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뭐 사업이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가 나름대로 흑자로 전환되는 사업 부분들이 있어서 24년도에 흑자 전환을 예상을 했는데 그때 TMF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일단은 대손 충당금이 많이 들어갔고 올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기정사실화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2대 주제 알리페이다 보니까 그 삼성페이 그 개인 회원들 정보 알리페이로 이제 넘기면서 과징금을 210억 원을 일단은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일단은 뭐 올해 흑자 전환이 아직은 좀 불투명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카카오페이 증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 퍼포먼스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일회성 과징금은 사실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수급이 너무 좋은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렇죠. 지금 빨간색의 외국인, 이제 파란색의 기관 수급 최근에 엄청난 그 소위 얘기하는 동시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주가도 굉장히 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이제 상한가 잔량을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거래량 대비해서 상한가 잔량이 그렇게 좀 약간 그 넉넉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좀 길게 갈 수 있는 테마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오늘 상한가는 뭐 살 수도 없지만 내일이나 모레 정도 어떤 식으로 좀 약간 안정된 러프한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관심 두시는 것도 뭐 가장 좋은 좀 합리적인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짧게 갈 테마는 아니다라고 의견을 또 주셨고 매출 어쨌든 증가세 보이고 있고 또 수급도 좋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또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오늘의 특징주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박근호 이사가 포착해준 공략주 살펴볼 시간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어떤 종목 골라오셨습니까? 화승인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주사죠. 역시 뭐 최근 시장에서 지주사 빼면은 뭐 사실 재미가 없죠. 그래서 네. 좀 관심을 덜 받은 지주사들이 사실 단기적으로 굉장히 퍼포먼스가 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화승인도도 현재도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주목을 더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화승인도 한번 포착을 해봤는데요. 네. 선정을 거래량이 이렇게 많은 기업은 아닌데 최근에 거래량이 나름대로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승인더가 있고 화승엔터가 있는데 이제 두 개의 차이는 이제 화승엔터는 이제 베트남에서 그 신발을 만드는 회사죠. 근데 화승인더는 원료를 공급해주고 화승엔터가 신발을 만들면 그거를 이제 그 브랜드한테 납품을 하는 게 이제 화승인더죠. 대표적으로 이제 아디다스. 아디다스 10켤레를 만들면은 2켤레는 화승이 만들죠. 실질적으로 나머지는 이제 중국 이런 대만계가 만드는데 그 부분 잠깐 이따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소액주주연대가 지금 화승인도 5% 지분을 모아서 화승인도한테 이제 계속적으로 좀 주주 환원책을 제안을 했는데 이번에 화승인도가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그걸 받았죠. 일단 주주연합이 그 요구하는 것은 일단 그 계속적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그 자진 생폐를 가는 것을 원한다. 뭐 나름대로 지금 중복 상장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3년 동안 합병을 하지 않는다. 뭐 엔터나 이런 부분들과 같이 합병이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일단 이런 부분들을 회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주가가 차츰차츰 적용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키랑 뭐 최근에 뭐 신규 브랜드들이 굉장히 신발 시장에서 성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글로벌 탑2는 나이키랑 아디다스예요. 근데 베트남에서 이제 미국이 베트남에 관세를 굉장히 세게 부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염려감이 있었었는데 베트남에서 실질적으로 더 많이 만드는 건 나이키가 훨씬 더 많이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디다스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이고 아까 이제 화승인더가 아디다스 부분에 아디다스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작년서부터 마켓쉐어가 22%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중국이랑 대만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디다스의 어떤 그 기조 자체가 중국이나 대만 쪽 물량을 좀 줄이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화성 인도 쪽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가장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단 하나 좀 우리가 보통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사실 뭐 리스크 요인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일단 자본 대비해서 자본 총액 대비해서 부채가 굉장히 좀 많긴 한데 네. 그건 갑자기 돌발 부채가 늘어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렇게 돼 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리스크 요인으로는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차트 잠깐 보고 가격 전략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 수급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관 수급은 아직 뭐 위쪽에서 쭉 매수를 하다가 최근에 좀 약간 잠잠한 듯한 느낌인데 오늘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좀 나름대로 꾸준하게 최근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네. 차트도 굉장히 좋은 편이죠.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5,100원 정도 되고 있는데 저는 150원 아래에서는 큰 무리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한 6,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전 저점이죠. 4,500원으로 일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착주로 화승인더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소액주주 연합을 중심으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이 마련되고 있고 이걸 또 회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